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순열 의원입니다. 지난 제81회 임시회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공익상 필요한 행사 등에서 상행위의 일부 허용과 관련하여 시민분들과 관내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면에서 꼼꼼한 행정지침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 요소들을 적극 발굴 개선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83회 정례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제83회 정례회 기간 동안 총 14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2022년도 예산 결산 및 심사와 집행부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도 있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 7,833억 원 대비 1,284억 원이 증액된 9,117억 원으로 장기화되는 경기 부진 속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4%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민과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주요 현안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들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예산 결산 심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시 예산이 불용되거나 낭비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투입으로 계획한 성과는 충분히 얻었는지 면밀하게 살펴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시민을 대변하여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 중 심사할 주요 의원 발의 조례안 14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재사용, 재활용함으로 천연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행재정적, 기술적 지원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보수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보호수, 노보수의 역사, 문화적 가치 공유 및 컨텐츠 개발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수의 건전한 생육 환경 조성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보호수 주변 경관 향상 및 산림 자원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허가권자의 현장 점검 시기에 대해 규정하므로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김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시장은 해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고 지역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박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기후변화 및 외래종 말벌 등의 증가에 따라 양봉산업 피해 방지를 위해 대책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양봉산업 육성 및 양봉농가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 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에 시료 분석 의뢰 시 납부하는 수수료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로 현실화하고
분석 의뢰 시 납부 방식을 수입 증지로 변경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 화재 진압용 시설의 설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충전 중 화재 발생 시 조기 진화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급속 충전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 적재적소에 충전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농업발전기금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다양화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여 농무업인 소득 향상 및 기금 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관내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농업 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수립하는 로컬푸드 육성 지원 계획에 취약계층 지원,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효과적인 로컬푸드 육성 사업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5개 광고물 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광고 환경 개선을 위해 간판 표시 층수 규제 등을 완화하여 5개 광고물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생활폐기물 등이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배출, 수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공청사 또는 공용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설치 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충전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복지정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학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시행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등 3개국 1직속기관 5개 사업소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근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기관이 시민의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허투루 쓰이는 것은 없는지, 불필요한 규제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교통환경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행정집행은 시민의 의견을 듣고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민생과 경제, 지역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세심하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근본 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리는 과감하게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부분은 적극 권장하여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시민의 삶과 경제 또한 함께 온화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더욱더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83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쳤습니다. 네,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언론인들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연일일보 한성수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요.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지금 대출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못해서 매출 증빙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출 해주는 데가 지금 전에는 충남 신용보증재단에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세종시에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생긴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조건을 조금 소상공인을 위해서 완화를 의회 차원에서 그 보증기금의 관계자분과 상의를 통해서 소상공인이 살아 우리 세종시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까 생각을 해서 질문 드렸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며칠 전에 TV를 봤는데 그 예산에 시장이 있습니다. 예산시장, 재래시장, 저처럼 거기에 백종원이라는 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시죠? 보셨죠? 네. 그분이 나와서 그 예산시장 주말 토요일, 일요일 사람이 거의 조촌보다 이렇게 예를 들어 전이, 전동, 소정면 거기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장에 있었는데 백종원이라는 이분이 그 시장을 완전 360도 바꿔놨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계획을 프로그램을 짜서 이 세종시가 전국에서 좀 이렇게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좀 의원님께 잡았으면 하는 그런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합니다. 네, 여민일보의 한 기자님의 이 소상공인과 시장 관련한 질문 모두 다 공감을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대출권은 저희 세종신용보증재단에서 굉장히 방식을 전투적으로 편리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온라인부터 출장소는 물론이고 혹시나 힘겨워하는 소상공인들이 계실까 굉장히 섬세하게 다가가고 계시거든요. 김호병 재단 이사장님의 아주 마음 따뜻한 정책들을 저희들이 많이 응원을 하고 있는데 증빙 자료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저희 상건위에서도 관련 코로나 기간 동안 임대료 관련해서 지금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는 민원이 또 있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또한 이제 실제로 느끼고 있는데요. 더욱 더 편리하게 그리고 또 대출 조건이 너무 까다롭거나 준비 사항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준비하다가 또 포기하시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그냥 당부에 끝나지 않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얼마만큼의 대출 금액이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져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산시장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 상건위 의원님들이 여기에 이제 현장 점검을 한번 가보자라고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 세종시에 있는 조치원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4개의 전통시장이 각각의 특수성을 좀 발휘를 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답방을 하고 또 그것이 온라인을 통해서 좀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나름대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트렌드가 심하게 바뀌고 있다 보니 시장 관계자분들과 또 우리 집행부 그리고 의회에서 좀 힘을 합쳐야 되는데 좀 결과가 좀 아쉽기는 합니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가지 질문 같이 섞어서 드릴게요. 예. 이제 여타 의원회와 다르게 상견례는 보호를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상견례거든요. 예?
요즘 최근에 보면 우리 그 집행부에서 행하는 행실들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우리 지역업체들 좀 타개자하면서 우리가 할당제도 주고 또 때로는 이율도 줘요. 저기도 주고 네. 해서 지금 그런 그렇게 의회에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저쪽 집행부에서 하는 걸 보면은 지역업체를 전부 다 배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상금위에서는 네. 이 지역에 있는 업종들 있잖아요. 건설업부터 시작해서 각종 시설 업종들까지 업종 분류를 한번 해가지고 이 업종들이 우리 시에서 발표받은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외교로 빠져나가는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번에 행감에서 한번 다뤄봤으면 또 만약에 그게 우리 업체를 배제해서 다른 지역 업체를 전부 다 준 이런 어떤 실과가 있다면 그 문책을 좀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하고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실 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하고 있는 14건의 조례안 중에도 지역업체에 관한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행감 자료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관내 업체인지 관외 업체인지 표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계약이 관외 업체였으면 관외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표기를 정확하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허여서 관외 업체를 사용을 한 건지 세종에도 같은 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 업체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기자님께서 저희들이 건설업이나 몇 개 업종에 대해서는 목록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의 경기 부양까지 하고 계신지는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목록을 통해서 지역 업체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현행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특허 내지는 관내에는 그런 제품이 없다 내지는 예를 들어 행사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집행부의 답변이 지역민들이 좀 잘하는 업체를 하기를 원하신다. 행사가 끝난 후에 만족도에서 다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건데 기회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지역업체가 다소 좀 전문성에 있어서 좀 뒤진다 하더라도 설사 그분들에게 기회를 많이 드려서 능력치, 경험치가 쌓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통해서 우리 시 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따뜻한 눈빛으로 지켜봐 달라라는 공감대를 미리 좀 형성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체가 역시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